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하면서 돌풍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신진 1명 그리고 중진 4명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진들의 집중 견제도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등과 리더가 차이가 뭐예요? 1등은 그냥 정해진 기준 내에서 가장 좋은 수치적 성과를 낸 사람이고, 리더는 내가 조그만 집단이라도 이끌었을 때 좋은 성과가 나는 게 리더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갈라놓을 겁니다. 네,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설명한 1등과 리더의 차이입니다. 정해진 기준 내에서 가장 좋은 수치적 성과를 낸 사람이 1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오늘 자신이 정의를 내린 대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출마 후보 8명 가운데 5명이 통과했죠. 이 전 최고가 1위로 통과한 건데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득표율이랑 순위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전 최고는 종합 지지율 41%를 기록해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29%를 얻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3위는 15%의 주호영 의원 순이었습니다. 당원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32%로 31%를 얻은 이 전 최고위원을 간발의 차이로 앞섰군요. 마찬가지로 주호영 의원이 20%로 뒤를 이었고요. 그럼에도 이 전 최고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51%의 지지를 받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6%인 나경원 전 의원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수치입니다. 그간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세대교체론 돌풍 현상을 입증한 셈인데요. 이 전 최고의 2030 청년층 맞춤 전략이 먹혔던 걸까요? 이대남, 이른바 20대 남성들이 주요 구독층인 월간지입니다. 일명 군인 필독 잡지로 알려진 맥땡인데요. 복국장이 생각한 커피 브랜드 아닙니다. 맥땡의 표지는 대부분 여성 모델들이 장식했는데, 하지만 과거 이 전 최고가 표지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던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 호인데요.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번엔 맥땡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 전 최고가 저렇게 떡하니 떠 있네요. 과연 맥땡 표지 모델 출신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탄생할 것인가? 이런 문구와 함께 말이죠. 작은 집단이라도 이끌었을 때 좋은 성과를 낸 게 리더라고 정의한 이 전 최고. 중진들의 틈바구니에서 이제 1등을 넘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전 최고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박 반장의 단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일단 예비경선을 통과하셨는데 소감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 등과 함께 이 젊은 세대의 어쨌든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두 분이 같이 못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좀 외로워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 열망을 잘 담아가지고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조합 1위로 이제 통과를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대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당심과 민심의 거센 어떤 바람은 더 세게 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경선에서 1대4 구도로 이제 집중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본경선에 임하는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토론을 나가면 3대1로 이렇게 토론을 붙은 적도 있고요. 네. 4대1도 당연히 겪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네. 제 철학과 그 아이디어가 그 중에서 으뜸이면은 항상 버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지고 좋은 당 개혁 방안 그리고 네. 비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위가 나경원 전 의원이고 3위가 주호영 전 원내대표인데, 이 두 분이 이제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만약 이럴 경우 어떻게 맞서실 건가요? 저는 단일화를 하신다면은 그게 네.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걸로 비춰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단일화라는 것이 항상 1+1은 2라는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혀 두려움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또 국민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본선에 진출한 5명은 약 2주 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텐데요. 제가 이전 최고에게 질문했다시피 본경선은 신진 1명과 중진 4명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신진 그룹에서는 이전 최고를 제외하고는 초선인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간 제기됐던 신진 그룹의 단일화는 자동적으로 이전 최고로 이뤄진 건데요. 본경선에서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요. 김웅, 김은혜 의원이 이전 최고를 후방에서 지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주목할 건 중진 후보들의 움직임입니다. 합종연행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4명의 후보들이 모두 서울, TK, PK, 충남 등지에서 4선 이상을 지낸 중진들이죠. 모두가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각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텐데 그럼 이전 최고가 유리해진 셈입니다. 특히 각각 2위와 3위에 오른 나 전 의원과 주 의원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오늘도 두 사람은 이전 최고를 겨냥해서 개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파 없는 정치인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선 공정관리에 관한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개파 없는 정치인 제가 공정한 경선관리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다 안 하다보다는 공정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가 됐을 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이 늘 개파나 갈등 이런 걸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개파 논쟁의 가장 핵심에는 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공정하지 않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적용되는 룰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으로 표본을 한정해서 여론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예비 경선에 이어서 본경선 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실 당에서 뽑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당내 지도를 할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원칙을 일관되게 하자라고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비 경선에선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합산했는데요. 본경선에서는 7대3으로 당원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한마디로 당심의 향방이 예비 경선에 비해서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 경선 당원 조사에서 이전 최고가 물론 선전하긴 했지만 아까 나 전 의원의 밀린 결과 앞서 보셨죠. 나 전 의원의 조직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비록 이전 최고가 예비 경선에서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하긴 했어도 본경선 결과는 안개 속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명선 돌풍 이준석 예비 경선 1위로 통과, 중진 후보 4명 합종연행 변수.